안녕하세요, 친구들. 국어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어 가책입니다. 국어 가책 5단원. 지난주에 월요일, 화요일 원격 수업할 때 우리가 했던 부분 뒤에 있는 부분입니다. 170쪽을 공부하도록 할 거예요. 우리가 지난 원격 수업 때 했던 내용들을 잠깐 떠올려 보면 주장하는 글을 주고 그 주장하는 글에 가장 많이 나오는 낱말들 살펴보고 각 문단의 중심 문장 살펴보면서 글쓴이의 주장을 찾고 근거를 찾고 그 근거가 글쓴이의 주장에 알맞은지를 판단하는 이런 과정들을 공부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글쓴이의 주장도 잘 찾을 수 있고 그리고 근거가 어떠한 것이 돼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무엇을 공부할 거냐 하면은 어떤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입장, 찬성, 반대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정리하고 그리고 그거에 알맞은 근거들을 제시를 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가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우선 글이 하나 나옵니다. 유찬이네 반에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어떻게 쓸 것인가, 자유롭게 쓸 것인가, 아니면 학교에선 제한을 할 것인가, 이런 거겠죠. 이런 거를 두고 의견을 나누기로 했는데, 의견을 나누기 전에 사전에 어떤 자료를 보고 자신의 입장을 판단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볼 건데요. 이런 신문기사를 하나 봤나 봐요. 땡땡초등학교 어린이신문에 실린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가? 라는 글을 본다고 하네요. 우리는 이 글을 보고 어떤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는 이 위에 있는 글을 읽고 이 기사가 어떤 문제를 다루었는지 그리고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주장과 근거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 지금 이 동영상 잠깐 멈춰놓고 앞에 있는 글 쭉 읽고 나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답 찾아서 적어놓고 그리고 나서 계속 영상 플레이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친구들 두 가지 문제 잘 해결을 했나요? 그러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땡땡초등학교 어린이신문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필요한가? 최근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이 늘면서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에 중독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마침내 학교 안에서 초등학생이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하는 법안까지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지나치게 쓰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에는 공감하지만 초등학생들이 학교에 안에서 스마트폰을 아예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는 것을 두고 찬성과 반대 입장이 팽팽히 맞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듭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 학업에 방해가 됩니다. 만약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한다면 학생들이 스마트폰의 정신을 빼앗기지 않아 좀 더 수업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학교에서 사용하지 않겠다고 다짐해도 스마트폰이 자신에게 있으면 손이 가기 마련입니다. 또 학교에서까지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난청, 시각장애, 거북목 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이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을 막는 장치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초등학생의 스마트폰 중독 문제를 강제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쓰지 못하게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만 일어날 것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은 방과 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법을 굳이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초등학생에게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클 것입니다.
또 학생들은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한 내용을 스마트폰으로 바로바로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친구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자, 이 기사는 어떤 문제를 다루었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 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낱말 뭐라고 생각하나요? 그렇죠. 이 기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은 스마트폰이에요. 그런데 스마트폰을 어디에서 사용하는 것? 그렇죠. 학교 안 스마트폰. 학교 안 스마트폰. 스마트폰을 어떻게 한대요? 사용한대요? 구입한대요? 판대요? 사용이죠.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 사용에 대한 찬성 의견과 반대 의견을 모두 다 실었습니다. 그렇죠?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찬성, 반대. 여기까지 안 쓰고 여기까지만 써도 괜찮습니다.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그냥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마트폰이라는 주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다양한 어떤 소주제들이 나올 수 있는데 이건 분명히 학교 안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대한 의견이기 때문에 너무 포괄적으로 스마트폰, 학교 이렇게 쓰는 거는 좋은 답이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어떤 문제를 다루는지를 찾아보았고요. 이번에는 주장과 근거를 찾아볼 건데요. 선생님이 읽으면서 이렇게 그 색깔로 표시를 해놨어요. 우선 첫 번째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에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아예 못 사용하게 법으로 금지해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근거를 이야기했습니까? 왜냐하면 학생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해서 공부에 방해가 되니까. 그리고 난청, 시각장애, 거북목 증후군 같은 여러 가지 병에 걸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다른 의견들은 이렇습니다. 학교 안 스마트폰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는 건 안 된다. 자율적으로 하도록 놔두어야 된다라고 의견을 이야기하는 쪽은요. 어떤 근거를 들고 있냐 하면 학생들에게 스마트폰은 수업에서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을 바로바로 찾아볼 수도 있는 굉장히 유용한 도구이고 차라리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큽니다. 그러니까 허락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이 글을 읽은 친구들, 유찬이네 반 친구들이 지금 읽었잖아요. 물론 여러분들도 읽었지만은 이 친구들은 아마 자신들의 머릿속에서 근거를 꺼내는 것도 물론 아주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읽은 자료에서 나의 근거들을 찾아서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유찬이네 반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글에서 나온 내용을 먼저 정리를 하겠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 찬성하는 쪽은 아까 전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주로 이야기하겠죠. 학교 생활에 필요하고 도움이 되고 스마트폰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교육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반대하는 친구들은 앞에서 법으로 금지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이제 조금 인용을 해서 이야기를 하겠죠. 어떻게 이야기했나 볼까요? 수업에 집중하고 여러 가지 병에 걸리는 것을 예방을 하려면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면 우리는 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문제들을 한번 해결을 해봅시다.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정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찬성을 합니까? 반대합니까? 여기다가 뭐라고 적을 거냐면요. 저는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합니다. 반대합니다. 라고 적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은 찬성해요? 반대해요? 선생님은요. 사실 중간쯤이긴 한데
대체적으로는 반대하는 쪽에 더 가깝기는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위에서 찬성 또는 반대를 썼을 텐데 왜 찬성이라고 적었는지 왜 반대라고 썼는지 여러분들의 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위에서 나왔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반복해서 써도 좋습니다. 저는 이 스마트폰 사용이 학생들에게 불편한 점, 해가 되는 나쁜 점보다 더 이렇게 그 공부에 도움되거나 하는 점이 더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찬성합니다. 또는 저는 학교 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학생들 건강상에 너무 나쁜 점들이 많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라고 여러분들의 입장을 정리해서 써보도록 합니다. 뒤에서 또 이거에 대해서 길게 우리가 글을 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입장을 잘 정리해서 쓰도록 하세요. 이렇게 171쪽을 다 해결했다면 뒤에 172쪽으로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어 보자고 했는데 여러분들 지금 옆에 친구들이 없는 원격 수업 기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두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볼게요. 우선 제일 왼쪽에 있는 친구입니다.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려면 스마트폰을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생각해. 스마트폰을 할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면 친구 관계가 더 좋아질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가끔 선생님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실에서 자유시간을 줄게. 자유시간 동안 너희들 뭐 할래? 그럼 스마트폰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옆에 같이 놀 수 있는 친구가 있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니. 이 참 황당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게 주장하는 친구들은 그들만의 이유가 있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친구랑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재밌어요. 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그렇다면 두 가지 입장이 사실 상반돼서 나올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못하면 친구와 소통이 줄어들어서 친구 관계가 더 나빠져 버려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혼자서 하는 일이 너무 익숙해져서 친구와의 관계가 나빠져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견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주황색 옷 입은 남학생이네요. 스마트폰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친구들과 함께 수업에 활용할 수 있어. 게임을 하지 않는다와 같은 규칙을 정해서 우리 스스로 지켜나가기만 하면 스마트폰 사용 별로 문제가 안 돼. 스마트폰 사용하는 게 훨씬 더 좋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 것이었는지 사실 앞에서 171쪽에 다 적었지요. 그렇다면 이제 글로 쓸 준비를 할 거예요. 아래쪽 172쪽 아래쪽의 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찬성, 반대 이야기했지요. 그 근거를 3가지를 적어볼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에 반대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내가 왜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지 근거 1, 근거 2, 근거 3 3가지를 적어보시고요.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하는 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훨씬 나아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근거 1, 근거 2, 근거 3 3개 여러분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3가지의 근거를 써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의 의견을 글을 씁니다. 여기서의 자신의 의견을 글로 쓰는 거는요. 무슨 글이에요, 친구들? 여러분들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글입니다. 그리고 주장하는 글은 어떤 형식으로 되어 있는지 지난주 화요일에 우리가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부분은 내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된 문제점, 지금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나는 어떻게 주장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는 내가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근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근거가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문단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했죠. 마지막으로 글의 끝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갑니까?
앞에서 했던 주장을 한 번 더 다지는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했었어요. 기억이 납니까? 기억이 나려가? 안 나려는가?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신의 글을 쓰도록 할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개의 문단이 나와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글을 쓰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예시로 들어주자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참 근거는 여러분들 꼭 머릿속에서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배경 지식에서 갖고 와도 좋지만은 앞에서 나왔던 거 충분히 응용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글로 써볼 건데요. 선생님은 이렇게 쓸 것 같아요. 물론 쓰진 않고 말로만 해볼게요. 최근 많은 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 스마트폰은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된다. 여기까지 선생님의 의견 첫 번째 문단이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이 이렇고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말이 처음에 들어가게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렇게 첫 번째 여기 한 칸 비워놓고, 왜냐면 문단은 한 칸 비워놓고 써야 되니까 이렇게 쭉 썼고, 그 다음부터는 선생님이 지금 스마트폰 사용을 학교 안에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근거를 이야기해야 되겠죠. 학교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금지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로는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찾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잃어버린 물건을 찾기 위해서 선생님과 학생들 사이에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다. 둘째, 학생들이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 가지 학습의 문제를 만든다. 수업 시간에 게임을 하고 싶어서 몰래 스마트폰을 한다거나, 수업 시간에 소리가 울려서 다른 친구들의 수업을 방해하기도 한다. 셋째, 앞에 있는 네모는 지금 한 칸 띄워놓으라고 써놓은 거예요. 셋째,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건강상의 문제점들이 많이 생긴다. 학교에서까지 스마트폰을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점들이 더 쉽게 발생을 한다. 특히 성장하는 어린이들의 시력이 나빠지거나 거북목 증후군 등 이런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다. 마지막, 이제 나의 근거들도 다 썼으니까 주장을 한 번 더 다집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스마트폰을 학교에서 사용하는 것은 금지해야 한다. 이렇게 끝내도 좋습니다. 그렇게 자기 주장을 한 번만 더 쓰는 것만으로도 끝내면 좋습니다. 더 하고 싶으면은 대안을 이야기해 주면 되겠죠. 대안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 스마트폰 금지해야 돼. 그럼 어떻게? 라는 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학교에 와서 스마트폰을 끄고 한 바구니 같은 곳에 모아두었다가 집으로 갈 때 가져가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등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쭉 글을 자신의 의견을 글로 써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라는 게 아니고 앞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기서 171쪽에서 찬성 반대 정했잖아요. 여기서 찬성 반대 정했고 그리고 뒤에서 근거를 3개를 썼으니까 글로 이제 만드는 것은 그렇게 크게 어렵지가 않을 겁니다. 일단 시간을 좀 줄 테니까 친구들 동영상 멈춰놓고 앞에 여기 글 다 쓰고 사진 찍어서 찰칵 찍어서 댓글로 올려주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내용 계속 이어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친구들, 여러분들 글 다 쓰고 사진 찍어서 올리고 다시 시작한 거 맞지요? 네, 여러분들 사진 선생님들이 다 하나하나 검사하고 있으니까 꼭 올려주세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쓴 글과 친구들이 쓴 글을 한번 평가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여러분들 자신이 쓴 글을 읽고 주장을 뒷받침하고 제시한 근거가 적절한지 확인해 보라고 하네요. 여러분들의 주장이 있을 겁니다. 학교 내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허가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주장이 있을 거고 근거가 있을 겁니다. 세 가지 있지요.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쓴 글. 여러분들이 제시한 근거는 주장하고 관련이 있나요? 예, 아니요. 여러분들이 제시한 근거는 주장을 설득력 있게 하나요? 예, 아니요. 제시한 근거에 알맞은 낱말 썼나요? 예, 아니요. 자, 여러분들이 아마 글을 잘 썼다면 예 동그라미가 될 겁니다. 만약에 하나라도 아니요 라고 체크한 친구들은 본인 글이 잘못됐다는 걸 본인이 깨닫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내 글이 잘못됐어. 근데 끝이야. 이건 좀 아니지. 내 글이 잘못됐어. 그럼 고쳐 써야겠구나. 돌아가서 다시 고쳐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어떻게 될지 영 모르겠는데요. 다른 친구들 글 참고해서 쓰세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주장과 그 근거가 논리가 완벽하게 이렇게 갖춰져 있도록 해서 예가 되면 그 다음 순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 순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기에 친구가 쓴 글을 읽고 잘한 점을 말해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 이 칸은 하지 않을 건데요. 교과서에만 안 하고 밴드에다 댓글을 달 겁니다. 다른 친구가 쓴 글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친구 글에 댓글, 이렇게 말풍선 모양 누르면 댓글 달 수 있거든요. 그 친구 글에다가 뭘 잘했는지 댓글을 써줄 겁니다. 선생님, 무슨 칭찬을 해요? 이렇게 생각한 친구 있는데 위에 있는 것들 보세요. 제시한 근거가 주장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거 칭찬이자 잘한 점이잖아요. 제시한 근거가 주장을 설득력 있게 만듭니다. 이거 칭찬이잖아요. 제시한 근거가에 알맞은 낱말을 썼습니다. 이것도 칭찬이고 글씨를 또박또박 예쁘게 썼습니다. 또 칭찬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른 친구들의 글을 많이 읽어보는 거 정말 여러분들 스스로의 글쓰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친구들 글을 읽고 그 친구들 글에서 잘한 점들 찾아서 칭찬해주세요. 몇 명? 3명. 여기도 3명이잖아. 그러니까 3명의 친구의 글에 댓글 달아줍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6번은요. 이거는 진짜로 안 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5단원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은 낱말과 관련된 문법 부분이고 뒷부분은 주장하는 글에 관한 거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우리 앞부분을 안 했잖아요. 근데 이게 앞부분하고 관련된 거라서 요거는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이건 할 거예요. 이거 굉장히 쉬워요. 위에 보기 3개 있습니다. 낱말 관련 설득력 여기 여러분들 넣어서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적절한지 판단하는 방법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제시한 근거는 주장과 뭐가 있는가? 그렇죠. 관련이 있는가? 두 번째, 제시한 근거는 주장을 더욱 뭐가 있게 하는가? 설득력 있게 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제시한 근거에 알맞은 낱말을 썼는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5단원 되돌아보기까지 했네요. 자,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거 크게 2가지 있었습니다. 글 써서 사진 찍어서 밴드에 올리는 것. 두 번째는 다른 친구들 글 3명 글 읽고 물론 3명 아니라 10명, 20명 해도 좋습니다. 꼭 우리 반 친구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옆반 친구 거 해줘도 좋습니다. 다른 친구 글을 읽고 그 글에 댓글 잘한 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그럼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글과 댓글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그 다음 국어 시간엔 5단원 앞부분에 안 한 부분 다시 처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어 시간에 국어 가책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